정부 때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우가 윤석열 총장 뜨지도 않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 때문에 길 주십시오. 정병국 의원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대우가 전혀 정치적으로 뜨지도 않은 윤석열 총장은 누군지도 모르는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이 도를 뚫자고 했을까? 문재인 정부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사만이 등장하는 거는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에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줍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용역 업체가 이 사만을 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 결정들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게 문재인 정부 내내 그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는 최초의 양서면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대우가 했던 것은 시흥, 송파, 양평 이걸 민자 사업으로 전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 양평 구간이 중복돼 갖고 빠졌던 거예요. 그거 내부 검토만 하고 끝났던 겁니다. 외부에 어떤 데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 한 번도. 확인해 보세요, 한번요. 시흥, 송파만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다 알아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시흥, 송파만 그 당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됐던 거고요. 재정 사업에서는 전혀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가 없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도 강상면 종점 노선을 대안으로 봤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3월 국토부는 두 곳의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 두 곳 모두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경제적인 노선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양서면 이장들이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마을도 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요. 먼지 나고 밤에 잘 때 소음이 들리는데,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영향, 그 도로의 분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시고 2주 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실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도 양서면 종점의 문제점이 명시돼 있는데, 기존 도로와의 연결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것이 주민에게 더 이로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양평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평에 계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35번 그 고속도로와 45번 고속도로 사이에 6번 국도 뭐 이런 몇 개의 국도를 제외하고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놀러 가는 사람들도 교통이 복잡해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힘들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양평읍의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쪽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